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일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진행을 맡게 된 김종기입니다. 저희 CJB 청주방송은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선관위의 법정 공식 토론 등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괴산군수 후보자를 초청해서 후보들의 정치 철학과 지역에 대한 비전 그리고 공약을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네이버 TV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오신 두 분의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송인헌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괴산군수 후보 국민의힘 기호 2번 송인헌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괴산군수 후보 기호 1번 이차영입니다. 네, 오늘 토론은 후보들의 출마 인사와 공통 질문에 이어서 후보들의 상호 토론 등 약 6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후보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두 분 후보의 출마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인헌 후보부터 시작하십시오. 1분입니다. 사랑하는 괴산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괴산군수 후보 기호 2번 송인헌입니다. 평생을 살아온 내 고향 괴산이 과거 찬란했던 역사와 문화는 어디 가고 지금은 인구 소멸 지역으로까지 분류되어 안타까운 지경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4년 동안 괴산군을 이끌었던 이 후보는 하나같이 발전을 약속했지만 그 결과는 반대입니다. 괴산에서 나고 자란 저 송인헌, 풍부한 행정 경험은 물론 추진력은 누구보다 자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괴산은 기호 2번 송인헌이 꼭 필요하고 괴산을 확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차영 후보 순서입니다. 예, 우리 군의 당면 과제는 인구 감소와 소멸 가능 위기에서 벗어나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해가는 젊은 괴산, 살기 좋은 괴산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민선 7기에 이미 그 일은 시작됐습니다. 예산 6,500억 원 초과, 주요 미래전략사업 221건에 1조 7천여억 원의 진행 중, 농업예산 1,400억 초과, 2조 600억 기업 유치로 지난 4년간 경제 성장률이 5.27%를 달성해서 도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존경하는 괴산 군민 여러분, 이제 막 시작된 발전 기조를 연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저 이차영 30년 공직 경험과 민선 7기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선 8기에도 미래를 확실하게 열어갈 수 있습니다. 괴산 발전 기반을 완벽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인헌, 이차영 두 후보의 출마 인사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가 후보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한 후보에게 1분씩 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의 경우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36%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또한 핵가족화 등으로 홀몸 노인 비중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고령 사회 대응과 노인 복지 방안에 대해서 두 분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영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괴산군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36%의 노인 인구, 불과 4년 전만 해도 33%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고령 친화 괴산 비전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노인의 날 이래 보도된 바와 같이 발표를 했는데, 이 어르신들은 국가와 지역, 괴산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을 만들어 오신 장본입니다. 의당 우대받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선행되고 있고, 경제적 여건, 건강관리, 지역사회의 관심, 안락한 생활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건강과 돌봄 체계를 강화시키고 여가 생활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향하는 이런 지역, 그리고 효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편안하고 안전한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인원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1분입니다. 계산군은 약 3만 7천여 명의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인구가 37%에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되었으며 특히 노인 빈곤층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에 국민 기초연금에만 매달리지 않고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장수 노인 수당 지급 등 군립 요양원 건립과 계산군 맞춤 솔루션으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계산군에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마을별 이동 진료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마을 행복 택시 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노인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는 동시에 노인 전동카 안전보험 무료 가입도 추진하겠습니다. 네. 두 분 후보의 노인 복지에 관련한 정책들을 짧게나마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괴산의 주요 현안과 각 후보들의 공약을 놓고 상호 토론을 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한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형식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자유롭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반드시 질문을 하셔야 하고 답변 시간도 30초 이상은 반드시 부여를 하셔야 합니다. 상호 비방이나 검증되지 않은 사실로 토론을 하실 경우에는 사회자가 권한으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원 후보부터 시작하십시오. 10분입니다. 이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올해 그 계산군 예산과 진천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충청북도 자료 2020년대 보면은 진천이 6,186억, 계산이 5,456원이 이게 당초 자료고 3차 추경까지 포함해 보니까 계산이 6,58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후보님의 그 예비 홍보물에 보니까 계산군 올해 예산이 진천군의 2배로 높다 이렇게 표시하고 놓으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후보님의 홍보물을 보시고는 계산군 예산이 6,585억 원이면 진천군 예산이 3,300억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허위사실 아니냐고 물어보는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 또한 예산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많습니다. 진천구보다 많은 것처럼 표시는 없더라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군수가 본인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교묘하게 눈 가리고 아웅하듯 계산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후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우리 송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예산이 아니고 그건 지난해 예산입니다. 2021년 예산이고요. 최종 예산 규모를 가지고 우리 괴산군이 6,585억 원이고 진천군 총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괴산군 예산이 진천군 예산의 2배가 넘는다는 것은 송 후보님이 그 홍보물을 제대로 보지를 않으셨다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 보면 분명히 1인당 예산액을 비교를 한 겁니다. 전체 규모가 진천군이 인구가 훨씬 많은데 괴산군이 그 예산 규모가 더 많을 수는 없죠, 당연히. 그렇지만 1인당 예산액으로다가 산출을 했을 때 우리 괴산군이 약 한 1,700만 원 정도가 되고 진천군이 800얼마, 900 얼마 이 정도 돼서 거의 2배가 된다라고 이렇게 그 통계 자료를 저희들이 다 뽑아 보고 했던 거고 그 홍보물 자료에도 그렇게 아마 실린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산이 계산이 6,585억 원을 확보하셨다는데 거기에 보면 중부 내륙 철도 있죠? 그게 한 4천억이 거기 포함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제2의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가는데 경부고속도로가 맹긴다, 만들어진다 하면 계산을 지나가는 예산도 다 계산에 포함되는 건지 간단하게 한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송 후보님이 예산 업무도 보셨다 그러는데 예산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6,585억이라는 예산은 괴산군 예산입니다. 중부내륙 철도 건설 사업은 국가의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괴산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네, 잘 알았습니다. 전혀 다른 그 표현으로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이렇게 하고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이게 계산이 6,580원에도 너무 어마어마해서 제가 한번 철도공단에다가 한번 제가 문의를 했어요. 이 사업은 전체가 들어간 예산이 얼마냐면 1조 3천 700억 원인데 계산에 들어가는 게 4,012억 원. 이게 여기 포함됐다. 그럼 국비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계산에 들어가느냐? 그건 잘못된 통계 수치다. 제가 전화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부 내륙 철도가 지금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계산 구간의 예산이 얼마냐면 4,012억 원이요. 아니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주도권이니까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예산에서만 근무를 하는데 예산을 몰린다고 하시는데면 이 후보께서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순수한 계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고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정부 시책을 갖다가 계산군에다 포함시켜서 우리가 계산해서 6,585억을 확보했다. 그거는 제가 봐는 어불성설하고 국민을 우롱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6,585억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계산에 삶의 질이 높아졌느냐? 계산해 놓은 게 뭐느냐? 좋아요. 그것까지도 제가 인정합니다만은 거기다 예산도 확보를 많이 하시는데 지방채는 또 190억을 발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산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지방채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업무를 여러 번 해보셨다니까 잘 알 겁니다. 예산 규모는 그 기관이 편성하는 예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송 후보님은 괴산군이 편성한 예산과 국가에서 편성한 예산 중에서 우리 괴산 거를 확보한 거를 이게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부내륙 철도 건설 예산은 괴산군 예산에 1원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은 철도공단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아마 국토부에 포함되어 있거나 아마 그럴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괴산군의 예산 규모가 6,585억이라는 것은 물론 거기에는 교부세, 보조금 당연히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각종 사업들을 공모해가지고 중앙정부나 도에서 확보해온 순수하게 괴산군이 시행하는 이런 사업들이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지금 중부내륙 철도를 말씀하신 거는 괴산군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주도권자니까요. 아니 잘못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순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예산 규모는 지금 이 후보가 말씀하신 게 맞아요. 뭐 각종 그런데 왜 아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네? 지방세라든가 지방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시도비라든가 군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국가철도공단에다 제가 문의를 해봤어요. 이 계산에 통과되는 철도 예산이 2천억인데 이걸 계산군에서 편성을 했는데 이게 많으냐 틀리냐 여기다 넣었다. 그건 안 된다. 저도 그걸 안 된다고 봐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여기서 계산해서 아니 제가 질문 드릴게요. 말씀하시면서 왜 자꾸 그 얘기를 예산 규모 6,585원 중에 거기에는 1원도 그 아니 가만히 있어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 그러면 지금 이 후보께서는 6,585원 속에 그 철도공단에 들어가는 2천억이 안 들어갔다 이 말씀이죠. 당연히 안 들어갔죠. 그러면 이 후보가 잘못하는 겁니까? 철도공단에서 잘못하는 겁니까? 아니 철도공단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아니 이게 왜 아니 그러냐면 물어보고선 철도공단에다가 제가 문의를 해보니 이거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계산은 시행을 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를 파악해보니까 계산해서 거기에 포함됐더라. 그건 잘못된 거다. 제가 이렇게 문의를 받고 집에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린 겁니다. 저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괴산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다. 그럼 만약에- 다만 우리 지역에 투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 이익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럼 거기에 예산에다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돼 있죠. 당연히 우리 6,585억 원에는 그거 안 들어가 있죠. 그럼 만일에 6,585억에 포함됐다면 책임질 자신 있어요? 아, 있습니다. 그거는. 있어요? 예. 예, 그럼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예산을 확보를 많이 했다라시고 자랑을 하시는데 뭐 사상 최대했다고 그러시는데 그 예산 확보하는 건 자기의 능력이고 좋습니다. 그럼 지방채 발행을 해가지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안민천의 가물의 안민천이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수혜를 한 번 나눠서 범람이 안 됐어요.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산군 같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그 하천 재방을 할 수 있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또 가물면에 데크를 깔았는데 30억에 들어갔어요. 거기 지금 댕기는 사람 일주일에 10명도 안 됩니다. 또 예를 들면은 산막에 20억도 안 들어가고 10억도 안 들어갔어요. 거기는 투자를. 근데 그렇게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선택과 집중이 과연 옳은가. 예산만 많이 따오면 뭐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다음 발전을 위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시간 예, 주세요. 거기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그 지방채 발행한 것은 우리가 각종 사업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나 도나 이런 데서 100% 다 주질 않습니다.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사업은 많이 해야 되는데 군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적시성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 겁니다. 예. 자, 주도권 토론 송인원 후보 순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열띤 토론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차영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주어진 시간은 10분이고요. 반드시 질문하시고 30초 이상 답변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우리 송 후보님, 최근에 우리 이제 괴산에서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열리고 또 이제 복지 문제가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혹시 알고와 또 아이폼 또 계산형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잘 몰라요. 현직이니까 잘 아시지만 예. 전 뭐 제야 있으니까 잘 자, 모르니까. 이게 제가 송 후보님께 제가 공부 좀 드릴게요.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송 후보님께 그거를 알고 모르고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송 후보님이 공직에서 퇴직한 게 몇 년도죠? 제가요? 예. 2013년도입니다. 그렇죠. 2014년도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셨으니까 아마 그 이전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미 이제 우리 송 후보님께서 공직에서 퇴직하신 지 지금 벌써 이제 올해가 22년이니까 2013년에 했다면 9년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행정 환경은 또 행정의 그 주변의 그 여건은 굉장히 빠르게 또 많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알고아라는 것은 우리 괴산에서 2015년도에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개최하고 난 뒤에 아시아권의 유기농 자치단체 협의회를 좀 만들어보자 해서 그 만든 게 알고아입니다. 그리고 아이폼은 요번에 이제 유기농 산업 엑스포에서 공동 주최를 하는 충청북도와 괴산군과 같이 공동 주최를 하는 아이폼인데 세계 유기농업 운동 연맹이라는 세계적인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계산형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은 어르신들을 우리 마을에서 직접 그 돌보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 행정 시책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송 후보님께서 벌써 이제 공직에서 퇴직하신 지가 9년째 되고 있고 있는데 그 지금 이런 용어들이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물론 용어를 모른다 해서 행정을 못하는 거나 이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아무래도 전문성에 있어서 지식성에 있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어디서 대규모 사업을 끌어오는 것이 물론 아주 능력 있는 정치가나 이런 분들을 잘 알아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행정 라인과 관련되는 인맥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9년이나 지나셨는데 과연 그때 우리 마지막에 그 혁신도시관리본부장님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본부장님 하실 때 도청에서 팀장 했던 분들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나요? 질문을 30초로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답변하세요. 예. 이 의원님께서 퇴직한 지 9년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제가 3번을 출마를 해가지고 계산에 짧게 하세요, 짧게. 구석을 댕겨봤는데 이 의원님께서는 용어 자체를 저한테 퀴즈 내줬는데 그거보다는 계산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가려운지 우선 첫째는 그게 문제고 아까 예산 확보에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이 의원이 그러셨잖아요. 힘 있는 여당 도와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힘 있는 여당 대통령 아닙니까? 또 국회의원 있고요. 저 또 한 30초 이상 제가 드린 것 30초 딱 같으니까. 지킬게요. 이 부분은 약 30초 안 지킬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산 확보 문제는 이 부분이다 제가 더 전문성이 있으니까 제가 예산 전문가입니다. 걱정하지 저기요, 마세요. 그 예산 발전을 해서 돈 많이 지금 풀어올게요. 여당 정부와 같은 당이라는 걸 강조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건 당연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괴산군 예산 이렇게 챙겨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래 각 부처, 도 이런 데 관련된 인맥들을 통해서 또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다음 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괴산에는 지금도 이제 식품 가공 산업 단지가 우리 그 아이쿱에서 하는 자연드림 1단지 이제 공식 용어로는 칠성 유기식품 산업단지라고 하는데 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괴산군에서 만드는 발효농공단지에도 이제 역시 그런 가공 공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식품 가공 단지가 그렇게 2개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산업 단지는 아니지만 개별 입지한 식품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농업군이다 보니까 그런 농산물을 활용을 해서 그런 가공 공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가공 공장들을 식품 공장들을 또 식품 산업 단지를 하나로 연결을 시켜서 뭔가 새로운 연구도 공동으로 하고 또 새로운 아이템도 짜내는 것도 공동으로 하고 또 거기다가 괴산군과 지역에 있는 중원대학과 이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괴산군에 사실은 그렇게 훨씬 많은 식품 가공 산업단지를 하기에도 그렇게 여력이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기업들을 잘 엮어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저의 공약에 보면 괴산 푸드밸리를 좀 만들자. 이것이 바로 그런 걸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식품 산업단지, 그다음에 개별 식품 공장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고 그래서 괴산군과 또 대학과 아니면 뭐 기업체끼리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뭔가 거기서 새로운 연구도 같이 하고 또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템도 만들어내고 또 그다음에 새로운 식품 산업 새로운 식품 산업도 좀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하자는 게 이제 그런 괴산 푸드밸리라는 공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만들어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우리 송 후보님께서는 농식품 가공 단지를 여러 개 조성을 하겠다라는 이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는지 지금 그 대개 보면 지금 저 발효당공단지나 저쪽에 저 자연드림 파크 1단지 여기에는 이제 아이쿱과 관련된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고 이미 경기도 지역에서 기업들을 하던 사람들이 수도권에서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오고 싶어서 그분들이 많이 내려올 때를 찾다가 괴산을 찾아서 지금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된 건데 그분들이 아마도 앞으로는 괴산에서 식품 산업을 잘 육성할 수 있고 괴산에서 생산 농가들과도 연결시켜서 뭔가 판로로서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걸 잘 엮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거 자체가 중요하지 식품 가공단지를 또 만드는 거 이거보다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물론 산업단지를 더 만들긴 당연히 만들어야 돼요. 연관되는 그 업종들을 유치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경제적 기반을 강화시키는 건 해야 되는데. 저도 후보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송 후보님이 지금 간과하지 않았나. 그냥 무조건 농식품 가공단지만 조성하겠다 이런 공약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0초 정도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아까 이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식품 가공단지를 여러 개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잘못 들으신 거고 아닙니까? 제가 15만 평 규모의 농식품 가공단지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농사는 잘 짓는데 판로가 없고 유통이 현찮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낮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외국에 계절적으로다가 외국 인력을 수입해서 그분들이 농사를 지면은 농민들은 식품 회사를 만드는데 거기다 납품을 시켜서 군에서 좀 도와주고 제가 군수가 되면 장사꾼이 돼서 농민들 농산물을 팔아주겠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는 그 공약이 푸드밸리 같은 거는 4년 동안 여태까지 뭐 하셨어요? 진짜 잘 했어야죠. 이행되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주도권 토론 두 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열띤 토론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사회자가 두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후보당 1분입니다. 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은 지역민에게는 최대 화두입니다. 후보들께서 구상하는 괴산의 미래 성장 동력은 무엇이고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영 후보 순서입니다. 우리 괴산은 수려한 자연자원을 토대로 해서 전통적인 농업이 그것이 가장 큰 성장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농업만으로는 경제 기반 강화와 성장 가능성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농업만 했을 때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구 16만 명이 4만으로 줄어들고 했는데 어찌됐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농업과 또 관광도 이제 체류 힐링형 관광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또 그다음에 첨단 제조 산업을 함께 만들어서 경제적 기반을 형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 수계권에는 농업과 관광을 중점적으로 유치를 하고 금강 수계권인 청안 사리 쪽에는 첨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를 해서 경제적 기반과 성장 동력을 만들고 정주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귀농 귀산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송인원 후보 순서입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유기농업은 괴산의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괴산군이 유기농업군을 선포한 지 올해로 10주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차별화된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유기농 정책이 친환경 농업 그리고 경관 농업과 연계되어 종합적인 관리와 지원 체계가 갖춰 나가야 합니다. 둘째, 유기농 종자의 확보, 생물학적 병충해 방지, 생산자 교육 등 유기 농산물의 생산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통 채널을 완성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결국 유기농 산업의 성패는 수요 시장이 장기적으로 확대 형성될 수 있냐로 기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괴산군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두 후보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자유로운 주제로 상호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역시 10분입니다. 형식은 자유롭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반드시 상대에게 질문하셔야 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상호 비방이나 또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실 때에는 사회자가 제한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원 후보부터 시작하십시오. 예, 우선 괴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괴산군 사리면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후보께서 적극 추진적으로서 아시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좀 간단하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산업단지는 이제 그 입지를 선정을 해서 계획을 만들면 이제 민간 업체가 하는 것은 그대로 이제 민간에서 이렇게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하는데 여기 이제 보통 보면 자치단체가 SPC를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경우는 그 행정안전부의 그 투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 괴산군 그 사리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는 입지를 정하고 그 계획을 만들어서 그 환경 영향 평가와 이런 것들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그 투자 심사를 거쳤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전에 이제 그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전하고는 좀 달라진 게 사전에 편입 토지의 50% 이상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 이제 일부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해서 조금 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를 이제 그 정도 규모로 딱 하려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혹시 받으셨나요? 당연히 받았겠죠. 받았겠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거기에 주민 설명을 하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주민 공청회나 설명을 했습니까? 그 절차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저 아까 그렇게 그 절차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편입 토지 50% 받아서 지정 승인 신청을 하면 국토부가 검토해서 타당하다 이렇게 하면 충청북도가 산업단지 지정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공청회는 아직 할 단계가 안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처음에 입안할 때 그다음에 계획을 할 때 이럴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은 뭐 그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상당수 이렇게 그 단체장이나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대화를 해가면서 이렇게 수렴을 했었고 그분들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에도 그 지역 주민이 대표로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만족하고요. 다시 한번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께서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대선 때 큰 이슈가 대장동 사건일 걸 알 것입니다.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지역 주민들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 시행자가 가져간 것이 그 문제가 됐던 것인데요. 혹시 사례면에서는 지역 주민이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인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개발 이익이 주민한테 돌아가는 건지 시행자한테 돌아가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지금 총선 때 대장동 사건이 엄청 이슈가 됐잖아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대장동 사건과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요. 이것은 어느 지역이나 산업단지 다 조성하고 하는 거고 산업단지를 하는 이유는 그 업체에다 이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인가 그 법령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그 개발에 참여한 업체는 이득을 몇 퍼센트 이상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놨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그 업체, 개발 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산업 진흥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산업 진흥을 통해서 경제적 기반을 강화시키고 그 경제적 효과가 그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게 산업단지의 목적입니다. 네. 그런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산의 그 신기 의리 폐기물 소각장은 반대를 하시고, 저는 사실 원주 환경청에 가서 1인 시위도 일주를 한번 해봤어요. 그 엄동설안에. 혹시 이군수는, 이 후보는 거기 가서 그걸 한번 해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반대를 하는데, 사리의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는데 거기를 찬성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들한테. 제가 군수가 된다면 LG팜 일대는 악취가 나니까 농촌 재생사업으로 다 군에서 사들이고, 악취가 안 나와요. 그러면 다 일 해결된다고 보고, 근데 거기다가 전국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매립장을 해야 된다. 일정 규모 이상 되면 무조건 매립장을 만들어야 돼, 법이요. 그러면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를 축소할 생각은 없어요? 그럼 매립장 없이. 그 산업단지를 검토할 때 그 사리 지역 주민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축사나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없애달라는 이런 요청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축사 단지를 거기다 포함을 시키면 보상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꺼려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이거를 바운더리를 키워서 그렇게 하자. 그리고 또 산업단지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최소한 한 40만 평, 50만 평 정도 규모는 돼야지 유망한 기업들을 좀 끌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이제 그런 걸 했고요. 제 주권 시간이니까 됐고요. 그러면요.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의료 폐기물하고 뭐 이거 아니, 지금 시간이 다 됐잖아요.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요. 아니 대답할 기회를 주셔야지. 아니, 30초 드렸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방자치 시대는 주민과 어울려서 같이 협의하고 토론하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합의해서 끌어내는 건데,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굳이 이 후보께서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수가 된다면 원점 재검토다. 그 대신에 의식주, 냄새가 나니까 거기는 악취가 많이 나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다. 그럼 그 일대를 농촌 재생 사업으로다가 군에서 사들여서 거기다 명품 아파트를 짓든지 전원주택단지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상의하면 모든 게 다 민원이 해결될 텐데, 굳이 주민들을 싫어하는 걸 가지고선 공무원들이 가서 뭐 도장 찍어라, 가서 동의서 받으라. 지금 사례가 다 분열됐는데, 나는 도대체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신기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아주 반대를 하셨어요. 반대했다고 해서 그렇게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 신기 관동 지방에 주민들이 가서 원주환경집에 가서 반대하고 데모했지, 이 후보께서 거기 가서 제가 데모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소리만 왔다 갔다 했겠지만은, 이거를 봤을 때 더군다나 계산군의 사리 관문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산업단지를 하시려고 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다가 악취가 나는 걸 포함시켜서 하면 단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포함시켰다 그랬으면은, 농진 재생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결되겠다.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갖고 왔는데 거기에 국비, 돈비가 다 붙었는데 군비를 부담을 못하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시려면은 대안으로서, 그러면 악취가 나니까 주민들이 살기 어렵다. 그러면 거기다 군비를 포함해서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사가지고 거기다 명품 아파트 짓고 전원주택지 짓고 문화시설 짓고, 그러면 증평도 사람들 다 들어와요. 다 민원 해결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거기다가 50만 평 규모를 한다고 했니,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는 주민과 같이 어울려서 행정하는 거지, 그렇게 독단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후보께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주셔서 주민들의 마음도 좀 이렇게 더듬어주고 보듬어주고
해서 민원 해결도 해주셔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굳이 그렇게 하신다면은 주민들하고 이 계산군청하고는 완전히 등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증평군으로 간다 그래요. 지금도 청안 증평으로 간다고. 이런 거를 자치단체장이 이 후보께서 미리미리 설득을 시켜서 주민공채를 딱 해가지고서는 자 주민들 오세요. 이러한 기업을 할 테고 이러한 축사를 없애서 악취를 제거하고 이런 기업이 옵니다. 그런 설명도 하나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니까 주민들은 반대하는 겁니다. 답변 기회를 주셔야지. 이 후보님께서는 답을 하죠. 그러시면 안 되고 제가 봐서는 민원 해결은 자치단체장이 주민들하고 얼마든지 협의하고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잖아요. 하나도 안 주면 어떻게 예, 합니까? 말씀하세요 그럼. 예, 아니, 제가 10초는 사회자 직권으로 30초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 그 30초. 주민들이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다 반대한다 그러는데 다 반대하지 않고요. 찬성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리면 주민 중에. 그리고 신기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우리가 받아야 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그냥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고 산업 폐기물 매립장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거고 규모가 크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국에서 다 들어온다는데 전국에서 여기까지 왜 들어옵니까? 그 인근으로 가지. 절대 이 인근에서는 오겠죠. 돈이 되면 다 전국에서 와요. 왜 옵니까 그게? 돈이 되면 다 옵니다. 아니 그 인근에도 있는데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30초 다 쓰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차영 후보 순서고요. 뭐 이 주제로 더 하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우리 괴산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또 장래 인구가 지역이 소멸할 수도 모른다 이런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서 사는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먹고 사는 게 해결돼야지 됩니다.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는데 누가 여기 와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농업을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여기 16만 명이 최대 계산군 인구가 많았을 때가 16만 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지금 4만이 안 될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살 게 있는 곳으로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이라도 우리가 먹고 살 거를 좀 더 보완하고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려면 농업 한 가지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업은 농업 환경 변화에 맞게 새로운 생명산업으로 또 친환경 유기농업을 강조해서 그거는 그것대로 만들어 가고 그다음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관광과 그다음에 첨단 제조 산업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데는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외부로부터 사람들이 들어오고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커가면서 외부로 나가지 않는 거라는 생각에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한강 수계권 주로 이제 우리 한남 금북정맥 그 동북 쪽이 한강 수계권인데 이쪽은 자연환경이 굉장히 수려합니다. 이 자연환경을 훼손해 가지고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거기를 뭘 개발을 하거나 이거는 적합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존에 해오던 그런 농업도 스마트화 시키고 또 그다음에 기계화 시키고 그다음에 친환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생명산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려한 자연자원을 토대로 해서 체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관광으로 바꿔나가고 반면에 금강수계권 결국 이제 우리 괴산군 전체로 보면 청안 사리면 지역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는 그래도 도시로부터의 접근성이 훨씬 좋고 그다음에 인근 산업지대인 음성, 진천, 청주, 오창, 증평 여기하고 같은 권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들어오면 좋겠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우리 괴산군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겁니다. 이미 우리 청안에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가지고 거기에 시스템 반도체라는 네페스를 유치를 해서 지금 아직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미 거기 청안은
굉장히 면 지역에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효과가 지금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리 지역에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를 만들고 주민들이 바라는 냄새를 없애는 것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송인원 후보님께서 2018년도에 공약을 보면 사리 청안 중심의 IT 산업단지를 조성을 추진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를 반대하는 분들이 이제 주장하고 하니까 거기에 편승을 해서 이 사리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를 반대한다.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로 앞뒤가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넉넉하게 1분 드릴 테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구가 한때는 16만까지 갔다는 게 사실상 맞아요. 그게 언제인지 몇 년도인지 아세요? 그거? 압니다. 68년도쯤 됩니다. 그래 지금이 2020년인데 2022년인데 40년, 60년 전 거로 인구를 와서 따지니 지금 병업 떼어줬죠. 수안보 떼어줬죠. 아까 이 후보께서 뭐라 그랬어요? 먹기 살기 힘들어서 떠났다 그랬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은 농업 갖고 계산을 살기가 힘들어서 떠났다. 그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왜 그러냐면은 계산은 농업만 갖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고요.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천의 한광광 자원의 이 수려한 자원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자원만 지키고 제가 공약했던 물만 7수만 남긴다 하더라도 10년 후에는 전 계산군이 금수강산이라고 생각합니다. 1분 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조금 더 남았어요. 아니, 그리고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리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를 백지화할 겁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리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는 원점 재검토다. 원점 재검토라는 원점 게 뭐예요? 재검토하면서- 백지화도 포함됩니까? 네? 백지화도 포함되느냐고요. 낱말을 모르세요? 원점 재검토를 다시 시작하겠다.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저는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아까 축사가 있는 이 부분을 농촌 재생 사업으로 군에서 사들인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농촌 재생 사업을 연풍, 신풍 지역에 네, 알고 지금 있어요. 사업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한 마을에다가 그 인근에 있는 축사를 이제 스마트화 단지를 만드는 건데 그걸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부지를 다 사들여서 하겠다? 제가 볼 땐 그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고요. 다른 거 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 계산군수 후보 그 선정 과정에서 공천 과정에서 보면 정말 좀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좀 생겨나고 또 그다음에 그 중앙정부에서는 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일 선거구에서 3번 낙선한 사람은 공천 배제가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송 후보님이 아마 이의 제기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그게 뭐라 그러지 그 험지로다가 이렇게 분류가 돼서 그 예외 지역으로다가 인정이 됐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과연 국민의힘이 괴산군이 험지인가? 이것은 현역 국회의원이 그분이 내리 3선을 이 지역에서 했고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도 보면 국민의힘이 거의 한 20% 차이로 이렇게 앞선 지역이 괴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이유로 해서 그렇게 괴산 지역을 동일 선거구 3번 낙선한 분을 배제하는 거를 예외 지역으로 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또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같이 경쟁하던 두 후보가 탈당을 하고 그리고 한 후보는 뭐 어디 쫓아가서 어느 분의 그 부인이 바짓가랑이를 잡아서 넘어져 가지고 그게 어디 조선일보 일면에 나고 전국 뉴스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참 우리 국민들은 저런 광경을 보고 이게 문제
심각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건 또 그 자체가 괴산군에 대한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거고 얼마나 마음이 국민들이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 같이 경쟁했던 후보들 두 분도 분명히 마음의 상처를 깊이 입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국민의힘 괴산군수 후보 경선 과정이 정말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선거든 또 뭐 그것도 내내 선거의 과정이기 때문에 선거는 정말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이런 과정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 후보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의원님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농담하지 마시고 말씀해 왜 보세요. 말씀을 드리냐면요. 경선 이 의원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이고 우리는 국민의힘이고 공천 경쟁 관계는 도당이나 중앙당에서 하는 거지 제 이 후보가 제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경선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들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거기서 제일 피해자는 저예요. 제가 1등 나가는 사람이니까 왜 제가 그걸 하자랬겠어요? 저는 솔직해서 제가 제일 피해자입니다. 예. 자, 두 분께 주어진 주도권 토론 10분씩의 시간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셨고요.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남은 순서는 후보자들에게 마무리 발언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오늘 시간을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발언은 1분 30초,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이차영 후보부터 1분 30초의 마무리 발언 시작하십시오. 예, 토론 과정 잘 지켜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방선거는 정당과 정치적인 관점보다는 지역 발전을 잘 이끌 일꾼을 뽑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기준은 첫째, 후보들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가 더 훌륭하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과 호흡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올바른 가치관을 누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렴성, 도덕성, 성실성, 정직성 등 인성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이차영은 지난 4년간 민선 7기를 하면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겁니다. 깨끗하고 일 잘한다는 국민들의 평가도 들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이미 검증이 끝난 후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다가올 4년 역시 국민 여러분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시작한 수많은 사업들이 연속성 있게 추진돼서 예산 규모 1조 원으로 늘리고 인구 5만 명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괴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일 잘하고 깨끗한 저 이차영을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진정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차영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송인원 후보 순서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괴산 국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괴산군의 인구는 2018년 3만 9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던 인구가 지금은 오히려 2천 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군수를 하시던 분은 5만 명을 또 만들겠다고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번 선거는 지난 4년간의 군정을 여러분이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이 후보가 일 잘했으면 인기가 좋았을 거 아닙니까? 괴산군은 여기서 정체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가야지. 선장이라는 분이 앞으로 끌고 나가야지. 국민들하고 같이 나가야 됩니다. 이 정체돼서는 안 되고 이번 기회에 힘 있는 여당,
저 송이는 할 수 있습니다. 소신 있고 추진력 강하고 뚝심 있습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4년을 괴산군은 호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전임 군수만도 못했습니다. 전임 군수들의 반만 따라갔어도 이렇게 지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실 때 과연 괴산군을 누가 이끌 것인가, 괴산군을 누가 발전시킬 것인가, 여러분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괴산 군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CJB가 마련한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 오늘은 괴산 군수 후보들의 비전과 공약, 그리고 그들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모쪼록 괴산군의 참 일꾼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충북 교육감 후보를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두 분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